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타깃이나 월마트 같은 종목들이 모두 좀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제는 메이시스가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700를 회복했고 어제 전날에 실적이 좀 아쉽게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빠졌었는데 어제 또 정규장에서는 5%가량 오르면서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 유가는 EU가 러시아산 유가를 원유를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좀 팽배한 것 같아요. 올라갈 만한 이유와 떨어질 만한 이유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그날에 맞춰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쪽에 좀 더 극단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하락을 촉발시켰던 빅테크나 소매 쪽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기대를 좀 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장 어땠는지 지금부터 정리하면서 저희의 브리핑까지 같이 이어가도록 하죠. 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래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 말씀 주신 대로 호실적과 함께 급등이 나왔고요. 조금은 저가형 소매 업체들 달러트리와 달러제네랄들도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고가에서 저가로 소비 패턴이 조금 바뀌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좀 견조하다라는 것이 미국 경기를 대변해준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쪽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긍정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독일 공장 확장 신청서를 냈다라는 소식과 테슬라로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모두 다 급등세가 확인이 됐고요. 반도체 쪽은 신나는 축제였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다 같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걸까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며 저가 매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시간외에서 급락이 나왔었으나 시간외에서도 낙폭을 줄였던 엔비디아였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만 50%가 빠진 종목이니만큼 이젠 정말 너무 빠졌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된 거죠. AMD, 인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퀄컴 등의 종목까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M&A 이슈가 있었던 쪽 테슬라가 주식담보대출 받지 않고 트위터 인수하는 계획안 내놓으면서 같이 올라갔고요. 브로드컴의 인수 이슈도 그 종목을 같이 끌고 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 생산 그대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플도 올랐고요. 이건 또 국내에서 부품주에 좀 긍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로 시장은 반응을 보였죠. 이게 정말 랠리일지 아니면 일단 좀 살려줄게라는 분위기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긍정의 분위기가 우리 장에도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SK하이닉스 보면서 깜짝아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5% 정도 빠졌거든요. 여기에서 살짝 공포도 느꼈어요. 연중 신저가 기록했기 때문이죠. 어제 외국인이 금액 기준 매도 1, 2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어제 참 많았는데 이들 종목은 조금 냉랭한 분위기였죠. SK하이닉스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 라는 이슈에 촉발받아서 떨어졌고요. 반도체 섹터 자체가 지금 좀 부담입니다. 넘겨보시죠. 오더컷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아마존이 서버 사용 연수를 1년씩 연장 발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버 수요 부진 우려가 등장을 했습니다. 3년 쓸 거 4년 쓰니까 수요 당연 줄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인데요. 이에 대한 증권가 곳곳의 의견들을 좀 모아보면 새로운 일 아니다. 어차피 비용 관리 측면에서 계속 다른 업체들도 조금씩 해오던 부분이다라는 이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도 서버 수요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답변은 나왔지만 그렇지만 서버 수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으나 언제나 예상을 상회해왔다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럼 유달리 왜 저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돼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계속 이슈가 있었던 중국발 오더컷 여진이 있다.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셋업체들의 부진이 계속 있었음에도 반도체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바로 서버였잖아요. 이 서버 부분이 흔들릴 수
수 있다는 우려가 심리를 크게 흔들었다라는 평 정도는 나옵니다. 좀 주의하며 봐야 될지 아니면 색다른 의견들이 나올지 저희도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어찌됐건 우리 반도체에게 밤사이 미국 반도체가 힘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시세가 나왔던 만큼 우리 장에서도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다 같이 조금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이건 것 같아요. 바이오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계속 덜 오른 종목이 뭘까 시장은 째려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 찾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 맥락에서 한동안 관심 좀 받다가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신에너지 지형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조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3월 10일에 방송했던 내용을 조금 축약한 건데요. 3월 10일이면 러시아 전쟁 직후입니다. 시작된 지 직후.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탈러시아 움직임이 나오고 신에너지 지형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죠. 원전, 신재생, LNG 그리고 유틸리티 정유에서 우리가 갖고 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LNG에 대한 부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한 이슈가 단기에 끝날 게 아니라면 우리는 LNG 쪽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죠 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LNG선 제작에서는 조선주, 본행제, 그리고 탱커, 배급, 운영 등등입니다. 일부 종목은 굉장히 잘 갔고 일부 종목은 아직까지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강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신에너지 지형과 관련해서 저희 오늘 브리핑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조선주가 정말 탄력 좋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주가 한 달 동안 참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 다시 기대감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대내외 리스크로 국내 증시가 많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잇따른 수주 재팟을 터뜨리면서 주도주로 부상했던 게 바로 조선주인데요. 기대가 컸던 실적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규모 적자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5월 한 달 동안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딱 이때 4월쯤에 저희가 한 달 전에 민영 앵커가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5월 한 달 동안 쭉쭉쭉 빠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1개월 동안 이렇게 나왔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특히나 적자 규모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낙폭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전일장에서는 LNG 운반선 수주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에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개별 호재도 있었는데요. 협력사와 함께 손을 잡고 LNG 운반선용 핵심 기자재인 고압 펌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미국 등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던 거였는데 이제는 원가 절감, 또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들은 바로 지표가 될 텐데요. 신조선가 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조선가라는 거는 새로 발주된 선박의 가격인데요. 신조선가. 근데 이 신조선가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박의 영향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LNG 운반선 신조선가도 역시나 이렇게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사들 좀 숨통이 트이나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가 상승세가 올라가면서 이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좀 상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민영 앵커가 전해드리기도 했어요. 이 후판 가격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후판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선주들, 조선사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얘기를 드렸었고 2년 전에 선가가 바닥일 때 대규모로 수주했었던 카타르 프로젝트가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역시나 조선사에게는 주가를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제 다시 조선주들 좀 꿈틀꿈틀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업은 셀러스 마켓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셀러스 마켓이란 판매자가 주도권을 쥐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주잔고 선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조선업황은 주가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투에서는 지금 업종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탑픽 종목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을 여전히 유지했고요. 역시 이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업종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조선주가 한 달 동안 정말 수주 랠리를 달렸었는데 그 빛이 많이 발했었죠. 다시 또 장밋빛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시점인데 워낙에 진만쌤은 좀 조선주에 대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자 이런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증권사와 함께 의견이 좀 다르게 나올지 혹은 일치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진만쌤께서 그동안 좀 조선사에 대해서는 보수적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 맥락이 사실은 조선주가 엄청 강한 시세가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서는 이제까지 맞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각을 좀 바꾸실지 어쩔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도 계속 이어가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죠. 블랙록이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연초에 주주들에게 보내는 주주 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속 ESG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설정을 요구했죠. 투자 기업들에게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은 전 세계가 수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빠르게 앞당기는 게 바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당연 전쟁의 최대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되겠습니다만 에너지 면에서 최대 피해를 꼽아본다면 유럽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PNG 가스관 타격 분명히 있었고요.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의 전력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 이런 얘기 유럽에서 계속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에너지를 무기화했던 게 과거 중동권에서 석유 수출 안 할 거야 하고 옥죄는 흐름이 있었고 러시아에서 간간히 있었고 했는데 그거에 사실 지친 것 같아요. 유럽권에서도 와 러시아 너는 에너지 갑질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에너지 전환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속속히 2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러시아발 에너지를 우리는 줄여 나갈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들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전환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조금 압축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사실 한 번에 다 모든 걸 줄이기 어려워서 두루두루 쓰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 경제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게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원전이 되겠죠. 원전은 신재생으로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어제장에서는 신재생, 낙폭 과대 이쪽으로 관심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EU에서 리파워 EU라고 해서 2030년도까지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그 규모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죠. 그걸 놓고 본다면 약 2배로 지금보다 평균 설치량을 늘려 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절대 파이는 태양광 그리고 지난해 대비 상대 파이는 풍력이 강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했습니다. 태양광 쪽은 이미 이것을 지난주부터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ETF 각 수익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쭉쭉쭉 내려갔는데 막판에 이 부분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치고 나오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수익이 태양광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게 확인이 됐고요. 수익만 놓고 보면 태양광, 풍력, 나스닥 수소순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어제 우리 장에서도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강했어요. 거의 태양광 잔치다라는 얘기 계속 쏟아졌죠. OCI가 15%, 하나솔루션, 신성 ENG, S에너지, 그리고 SDN이라는 종목은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25% 증가시켰다라는 소식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가 됐죠. 에너지난 이슈 나오고 계속해서 물가 올라가고 하니까 태양광 설비를 늘려나가는 소식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또 태양광 밸류체인을 한번 봐야 되겠죠.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의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재가공하면 인곳이 되고 그것을 잘 깎아내면 웨이퍼입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셀이 완성되고 셀을 만나서 모아놓으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모듈이 되는 거죠. 그걸 발전 시스템으로 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소부장 업체들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선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강했던 쪽은 OCI였어요. 비교적 잘 버텨냈던 종목이고요. 어제는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오니까 시장에서 이제 소재 쪽에서 모듈 쪽으로 관심을 좀 더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넘겨보시면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는 흘러갑니다. 노란색이 OCI고 빨간색이 하나솔루션인데 보시면 얼추 비슷하지만 OCI가 조금씩 더 빠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OCI가 강했고 모듈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둬야 된다면 하나솔루션 더 봐도 될 것인가 궁금해지니까 잠시 후에 질문 나눠볼게요. 자, 어제 빗만 들었던 게 아닙니다. 바람도 불었죠. 풍력 쪽도 강했어요. 앞서 그 이슈 맥락의 일환이고요. 태용은 7% 올랐고 대명에너지, 세아제강, CS베어링 등의 종목들 같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에 풍력도 같이 한번 건드려 보고요. 자, 가나 짤막하게 준비했어요. 또 택배비 오른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로젠택배 이달부터 운임 최대 15% 올린다. 그러면 택배 관련해서 이런 운송주들 체크를 해봐야 될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음식료나 비료 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브리핑 전화에 드렸던 것처럼 올해 여러 국가에서 식료품과 비료 등의 수출 제한 이야기 나오니까 그 타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 되면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수정 앵커와 함께 오늘 신재생 지형에 대해서, 신에너지 지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뉴욕장 분위기 좋았고요.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분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깡충 올라왔어요. 진만쌤 오시는 날은 이렇게 발판에 좀 대고 저도 적은 키가 아닌데 키 맞춤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도 각 섹터별로 키 맞춤을 하려는 듯 부진한 쪽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진한 쪽에서 반도체도 좀 키를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세요? 미국 반도체는 강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 오더컷 이슈가 계속 조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거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어제도 살짝 다루긴 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나온 거는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감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조금 이제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밑에 하위권 벤더들의 일부 실적, 즉 2분기나 3분기 실적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하락세가 강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더컷 이슈를 먼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다 루머입니다. 절대 뭐가 나온 게 없는데 여러 가지 루머가 증폭이 되면서 조금 이제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낸드 쪽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 더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락폭이 과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하이닉스가 PBR이 1입니다. 1. 그만 1년에 돈을 다 번다는 소리인데 정말 저는 저점이라는 생각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즉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한 우량주들은 현재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모아가도 됩니다. 조금 밀렸어도 한 4, 5% 밀렸어도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쓰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오더컷 관련해서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이라든지 좀 이런 구체적인 기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양산되고 있는 소문들로만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 또 아마존이 글로벌 이제 좀 서버를 좀 1년 늘림으로써
이제 올해 당장 발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던 DDR5 서버용 쪽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돈은 잘 법니다. 돈은 잘 벌기 때문에 이런 현금 보유량이 많았던 기업들은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주가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루머의 시달림을 받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정된 이슈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 있다라는 공감대 그리고 돈은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자라며 긍정의 시각을 일단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유지해 주셨습니다.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조선업종 가볼게요. 진만쌤이랑 조선업종 얘기하면 네. 늘 조금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동안은 부진했다가 어제 좀 잘 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어요. 이걸 두고 이제 조선주 분위기 탄다 이런 네. 시각도 있고 뭐 사실 기사 헤드라인은 수주 소식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뷰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LNG선은 일부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딱 정확히 121선인가 241선 반등해서 딱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의심은 해봐야 되는 게 수주가 많다고 이제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조선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때 워낙 이제 이전에 많이 좀 후판 가격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충당금을 많이 해놓느라 1분기 실적이 쇼크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원자재 가격들이 좀 줄어야 돼요. 확실히 조금 후판 가격도 그렇고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좀 줄어야지 조선 업종도 좀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어제의 반등은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일단 체크가 되기 때문에 순풍이 더 불려면 사실 저는 지금 수주 잔고를 보면은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이미 많이 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반대로 꺾이게 되면은 또 굉장히 크게 꺾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의견은 지금 좋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좋을 거냐 그 다음에 내년에도 좋을 거냐 여러 가지 여부와 지금 돈 잘 버느냐 앞으로 돈 잘 버느냐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접근을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약점이 많다라는 거는 국내 시장에서는 체력이 약합니다. 이제 이런 지속될 수 있는 여부가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 체력이 되는지 근데 조선 업종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조금 이제 추천드리는 상황. 현재로서는 조금의 상승 여력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게 또 방송에서는 공정하니까 네. 맞지만 그 개장전 성공 전략의 정태근 팀장님은 조선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긍정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 한번 앉혀서 조선주 토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진만쌤의 의견은 아직까지 좀 더 봐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신 거고요. 진만쌤 뷰가 바뀌는 그 시점이 온다면 저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만쌤의 의심이 걷어지는 그 순간에 조선주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다려보죠. 자, 다음 이슈는 신재생이요. 어제는 정말 신재생만 시장에 놓고 봐도 될 만큼 너무 강했어요. 태양광부터 볼게요. OCI, 과거 무슨 남자의 종목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었던 이 종목인데 어찌 보세요? 폴리실리콘 괜찮을까요? 태양광도 갈 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던 게 풍력도 그렇고 신재생 태양광도 그렇고 오히려 장기간에 나와 있던 악재 부분들이 좀 소멸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미국 쪽과 태양광 협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좀 이제 에너지 체계를 좀 깨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래도 이제 리스크가 바로바로 이제 발주를 넣고 건설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발주량을 늘리고 이게 선행 지표로서 지수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즉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접근했을 때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 가장 밑에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이 동반될 수 있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1분기 실적 다 안 좋았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대 급등을 했고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분기 때 예상되었던 이제 발주 수주 잔고가
좀 급감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게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워낙 설명을 잘해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발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좀 시가총액을 계산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제 지금 당장 지금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에 접근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풍력은 아직 생각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네. 풍력 쪽에 현재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태양광은 어제 너무 세가지고 이제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재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약간의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메리트가 없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덜 오른 풍력 쪽으로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도 CS 윈드, CS 베어링, 태웅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거요? 좀 이제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CS 윈드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조금 이제 탄력적인 부분들을 보실 때는 이제 삼강 MNT나 혹은 이제 CS 베어링도 이전에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쪽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유자분이시라면 더 들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너무 올라버려서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간 풍력 쪽을 보자 의견 주신 거고요. 자, 앞서 그 리파워 EU 보면 원전도 들어가 있어요. 네. 원전에서 관전 포인트는 뭘로 잡으세요? 저는 원전은 이제 아직 이게 예를 들어 원전이 바로바로 이제 지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SMR 관련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증명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원전 SMR 관련해서 구체적인 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우진을 필두로 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안 좋다가 네.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있었을 때 굉장히 셌던 것 같은데 저라면 오늘 금요일장에 원전주를 한번 베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정말 유의미한 수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딱 맞춰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베팅을 해보면 좋을 순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풍력과 종가 정도의 원자력 정도 한 번 정도 오늘 시간적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만 쌤께서도 보면 트레이딩을 좀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재료들은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돈 되는 거 다 해야죠. 네. 맞아요. 돈 되는 건 다 해야죠. 저희 그러려고 주식 투자하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약간 모아가는 종목과 이제 매일매일 좀 돌리는 트레이딩 종목은 좀 확실하게 좀 차별화해서 끌고 가시는 편이세요? 네, 구분을 해야죠. 왜냐면은 이제 조금 밀려도 이제 모을 수 있는 종목들 조금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존재를 하고 오늘 시세 당장 이제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내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인트로 시장은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언이네요.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해야 된다. 언젠간 제가 이거 방송에서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내일을 준비하는 종목군이 될 것인가 궁금해지네요. 진만 스픽.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재 장비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셀은 뭐 하나? 라는 생각을 네. 하잖아요. 배터리 셀 3, 4 오늘 파헤쳐 주신다고요? 네, 배터리 3사도 너무 안 갔죠. 기사는 정말 좋고 수주 잔고도 많다고 하는데 왜 안 가는지 이제 여부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세 종목 다 다뤄볼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요거는 따로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수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배터리 쪽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10개 배터리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소재 쪽을 투입을 하면은 10개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수율 문제들이 아직 그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못 하고 있다. 즉 10개를 넣으면 뭐 7개가 양품이 나온다. 이런 아직 수율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세 그룹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돈을 네. 써야 되는 시기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작년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기 때문에 쓰고 있고 이제 앞으로 써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을 바로바로 나오기보다는 현재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 투자의 개념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연금저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펀드 쪽에서 이제 셋업체 비중이 높은 펀드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 매달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는 셋업체는 한두 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간다면 네. 뭐 셀 업체 중에서 제일 지금 조금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셀이 어디예요? 세 종목 한번 다 다뤄볼까요? 코멘트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일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하고 굉장히 현재 주가도 굉장히
지만 그래도 연기금의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너무 가장 화려는 합니다. 근데 너무 무겁다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배터리 3사 중에는 가장 메리트가 있고 예를 들어 시총이 조금만 낮았어도 이제 예를 들어 한 50조, 40조만 됐어, 20조 정도만 됐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무겁다 정도. 이제 지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분위기는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쪽과 이제 SK온 쪽,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SK온 쪽에 온도차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적 분할 이슈가 존재를 해서 차라리 만약 할 거면은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닌 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일부 이제 주식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주 인수권을 좀 넘겨주면서 주주 환원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아예 저는 분할을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SK 이노베이션도 분할 이슈가 좀 주가를 짓누르는 중이고 성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드디어 증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미국 공장에 증설을 하는 것 같고요. 드디어 움직였죠. 네, 드디어 사실 그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한데 그만큼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는 이제 보수적인 기업들이 움직였다. 즉 시장에 확신이 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현재 단기적으로 가장 상승세가 잘 나올 것 같은 종목은 SDI 쪽이고 그다음에 중장기 아예 초장기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좀 중기적으로 조금 이제 단발적인 시세든 이제 그래도 조금 괜찮은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조금 이제 뷰를 나누면 SDI가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겠네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서를 조금 잡아주셨어요. 저희에겐 중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난주인가 그 지지난주인가 저희에게 지금부터 좀 봐도 된다라고 네. 얘기 주셨고 그 사이에 좀 어느 정도 약간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또 트레이딩을 하셨더라고요. 이 큰 종목으로. 그죠. SK 이제 조금 이제 큰 종목도 수급을 잘 보면은 조금씩이나마 이제 먹을 구간은 존재를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한 40만, 48만 원 후반대 혹은 이제 50만 원 초반대까지는 지수만 좀 괜찮으면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 게 이런 현재 수급들이 이제 수급은 사실 어느 정도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예를 들어 기관의 평균 돈가보다 내가 낮다 그러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이제 따뜻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의 평균 단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0일 진만스픽 종목이 한화솔루션이었어요. 어제 올랐죠, 강하게. 네. 이익 챙기셨어요? 어쩌셨어요? 하나솔루션은 사실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저는 이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얘기는 했지만 네,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 네. 태양광에 대한 의심은 저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친환경 에너지가 맞는지 여부가 좀 존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제 뷰는 비슷한데 사실 친환경인 그건 맞는데 아직 그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종목이 있을 것이라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중은 했는데 이제 시장이 뷰가 좋다고 무조건 매수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제 뷰가 어느 정도 맞았다는 거에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저 스스로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익을 이거는 진만쌤이시라면 챙기신다 하시죠? 아니요,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거예요. 그 보유자라면 끌고 가자.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이 동반되었다는 건 적어도 한두 번 정도의 이제 큰 리스크가 없다면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되면 태양광 마찬가지로 풍력도 마찬가지고 조금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뉘앙스 차이를 좀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하나솔루션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에 대한 전략 그리고 한 주 동안 저희와 고생하셨네요. 진만쌤 고맙습니다.